챕터 2 위험물 화재 예방 소화 방법. 이 부분은 시험 문제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보시면 화재의 종류나 뭐 연소 이론이나 소화 이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법령으로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제1류부터 6류 물질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고요. 비위험물이라고 하면 이것 이외의 화학물질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해 화학물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의 내용이니까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연소 이론, 용어의 정의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연소는 결국 산소하고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과 빛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고요.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 이거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 정의 아셔야 되고 물질에 따라 연소 범위는 고유해. 그러니까 연소점이나 인화점이나 착화점 모두 그 물질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 물질의 뭐 착화점이나 인화점을 묻는 문제도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매우 시험의 출제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보면 뭐 자연 발화의 형태라든지 또는 조건들이 나오고 특히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 방지법이 시험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되고 그 온도를 낮추고 통풍을 잘 시키고 이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공기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적합하다. 자, 이 문제는 2012년도에 직접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고 표면적이 높아야 되고 발열량이 커야 되는데 열 전도율은 작으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 열을 옆으로 퍼뜨리면 발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으면 한 지점에 열이 계속 축적이 돼서 결국엔 불로써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방지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소 생성물의 영향입니다. 연소 생성물의 영향은 대표적인 가스 6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연소 생성물 가스로 가장 많이 이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소의 형태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완전 연소 시에 다량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헤모글로빈 결합을 산소보다 더 잘해서 일산화탄소를 많이 들이마신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황산 가스입니다. 황을 포함한 이제 유기염을 연소 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자, 황화수소는 황 포함 유기화합물이 이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탄소를 포함한 그런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는 얘가 나오고, 황을 포함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는 요 물질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달걀 썩은 내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크릴레인 같은 경우는 석유, 유지류, 기름 같은 것들이 연소할 때 주로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는 유류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이름과 그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유류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블레비 현상을 묻는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뭐 보일 오버라든지 스롭 오버라든지 프로스 오버 블레비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오니까 이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소의 3요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이잖아요. 이 세 개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소의 3요소가 뭐가 있는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을 묻는다거나, 그리고 될 수 없는 물질의 종류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됐었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원은 기본적인 산소 공급원에 대한 정의, 또한 점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점화원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그 내용에 이제 정전기 불꽃이나 산화열이나 마찰열 이 세 가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기화열 같은 경우는 점화원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 연소의 분류.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냥 내용 한번 읽어 주시고 아래 온도별 불꽃 색상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여기 우측에 보면 2017년도에 그 휘적색 같은 경우의 온도가 몇 도인가 요 불꽃의 온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숙지. 외울 게 되게 많습니다. 5. 연소의 형태. 이 부분은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산 연소의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기체 연소의 형태로 LPG, LNG,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 기체가 연소할 때 이 형태를 띠고요.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 적다. 역화라는 게 뭐냐면 가스가 공급되는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게 되면 불꽃이 이제 가스를 타들어가면 거꾸로 타들어가면서 이제 화재가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역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 연소가 이런 역화가 되게 위험해요, 사실. 그런 위험성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예혼합 연소라고 하고 이걸 균일 연소 또는 이제 균질 연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소 전에 이제 연소가 가능한 혼합가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형태이고요. 연소 속도가 상당히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역화의 위험성이 좀 커요. 역화 위험성이 큰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가솔린 엔진에서 발생되는 연소 같은 방식을 우리가 균일, 균질, 예혼합 연소 다 같은 뜻이에요. 연소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폭발 연소인데요. 말만 들어도 얘가 가장 위험한 연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량의 가연성 기체가 산소와 일시에 반응해서 폭발하는 그런 연소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연소 속도는 소리보다 또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불이 붙는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폭갱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속도도 소리보다 빠르게 불이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액체 연소입니다. 액체는 증발 연소와 분해 연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양초를 예로 들면 양초 같은 경우에 고체잖아요. 근데 고체가 이제 열에 의해서 심지에 이제 불이 붙으면 그 불에 의해서 양초가 녹죠. 액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심지를 타면서 기화가 되면서 증발하면서 불이 붙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연소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에터, 알코올류, 아세톤, 휘발유, 경유, 등유, 이산화황, 죄송합니다. 이황화탄소 이런 일반적인 액체가 연소하는 보편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해 연소 같은 경우는 보통 액체가 이제 연소를 할 때는 증발 연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이제 증발을 하고 그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를 띠거든요. 근데 분해 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열분해가 일어나요. 그 열분해된 그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심 연소라는 것도 있어요. 자, 아까 양초가 연소되는 걸 증발 연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초가 연소되는 방식이 이제 등심 연소와 증발 연소 두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발 연소는 이제 연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지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등심 연소는 연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소 방식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체 연소. 고체 연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연소 특성을 지니면서 연소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 해당 연소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연소, 자기 연소 같은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해당 물질까지 암기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고체 연소 중에 표면 연소는 이제 고체 표면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연소하는 거죠. 열분해하고 기화가 없습니다. 자, 증발 연소는 가열된 고체가 액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초가 처음에 고체잖아요. 그게 액체되고 그리고 기화되면서 이제 증발되면서 연소하는 그 형태, 증발 연소라고 말할 수 있죠. 분해 연소는 이제 열분해가 발생을 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하고 공기가 혼합되어서 연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열분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열분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소가 되면 연소는 높은 온도에서 물질이 타잖아요. 근데 열분해는 네, 그러니까 저산소 상태에서 연소하는 온도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대신 열분해로 물질이 분해가 되면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가스나 어떤 기름 형태의 부산물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나무를 연소시킬 때도 열분해로 연소를 시키면 이제 타르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해 방식을 이제 열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열분해 될 때 거기서 연소 가능한 가스가 발생하고요. 그때 발생한 가스하고 공기가 혼합되어서 타들어가는 현상을 이제 분해 연소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연소는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 내부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스스로 폭발하듯이 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자기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